자, 아까 큰 책에서 그 70페이지 내용 보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7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등기부 나와 있는 거 좀 보죠. 등기부 나와 있는 거. 권리 분석이 기본이죠. 땅 등기부인데 그 소유권이 우 씨한테 있다가 밑에 보면 대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지상권 전부라고 되면서 2008년 3월 28일 날 새마을금고에서 지상권 등기 해놨어요. 자, 여기서 아쉽게 아까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담보지상권 설정할 때 보통 그 위에 건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 때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대출해 주면서 위에 건물이 있는데도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집이 있는데 집이 오래된 집이거나 쓰러져 가는 집이거나 폐가이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헐고 다시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이 건물 같지 않아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케이스. 다만 그걸 헐고 다시 지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그 땅 위의 건물은 보통 땅 위에는 건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오래된 건물 같은 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 등기부에서는 그거 한번 좀 보시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좀 보시면 뭐냐면 등기부가 밑에 보시면 등기부 분석 이렇게 나오잖아요. 71페이지 윗부분에 거기 보면 건물 등기부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은 매각지인데 건물 등기부는 전산 발급이 되지 않아 등재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를 갖다가 전산화한 게 있어요. 이게 전산 등기부예요. 지금은 이제 전산화된 등기부를 출력하고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어떤 등기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되냐면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가 있어요. 너무 오래되니까 종이로 된 등기부가 있고 그걸 갖다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옛날 등기소에 가면 막 보관했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글씨도 막 지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전산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산 등기부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옛날에 등기된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사진 찍어가지고요. 보관합니다. 이걸. 시간 지나면 그게 또 이제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필름으로 보관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전산화된 전산 등기부 그것 갖고 이제 출력을 하니까 전산 등기부가 보통 이게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최근 얘기로 하면 건물이 없습니다가 추가돼요. 그런데 건물이 옛날에 있었다가 부수고 새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도 이게 옛날 등기부,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폐쇄 등기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종이로 된 등기부 찍어놓은 거 있죠. 그것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등기부는 전산화된 등기부가 있고 폐쇄 등기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 발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경우예요. 대부분은 등기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 이제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옛날 등기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예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매 기록에서 전산 등기부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요게 등기가 안 돼 있구나 건물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거의 97% 8%일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산 등기부는 발급이 안 되는데 옛날 오래된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예외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 다 있을 수는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볼게. 어디 가냐면 저기 75페이지 가보세요.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갖다가 좀 하나 볼게요. 일단 74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도인데 이 평택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주거지도 많이 생겼고요. 팽성이잖아요. 거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두 정리가. 개발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도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건 지역이긴 합니다. 뭘 아셔야 되냐. 개발이 되면 들어서는 게 뭐냐. 산업단지 많이 들어서고요. 택지 개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일반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경기도 지역에 이 산업단지에 거의 한 70% 이상이 경기도에 몰려 있어요. 경기도. 예, 뭐 서울하고 접근성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많이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는 지방에도 산업단지가 있긴 한데 거기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닦아가지고 이 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분양이 다 되지 않거나 분양됐다고 해도 활성화돼서 이용되지 않는 그런 산업단지가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권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입지를 볼 때 주변에 택지 개발된 게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상업단지가 들어설 것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볼 때 저기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지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볼 때 평택 지도를 딱 보고요. 평택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딱 보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막 지적도 막 보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위성사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현장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가기 전에 로드뷰 보기 전에 위에서 보게 되면 막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집이 많기 때문에 그 위에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밀집돼 있잖아요. 왼쪽도 보면. 그걸 보면서 이제 입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 아 도심에 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디가 중심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드뷰도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시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보시면 훨씬 이제 사전 조사를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현장 갔을 때 어디를 좀 봐야 되고 앞으로 어느 방향이 이제 좀 도심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현장 확인할 때 사전에 꼭 이걸 보고 가셔야 되는 거지. 로드뷰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저거 위에 보면 용도 지역이 바뀌었죠. 아까 이게 경매 진행될 때는 아까 계획관리 지역인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그때 개발진흥지구 하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도시가 된 거죠. 용도적이 바뀐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아까 봤던 그 길이 생겼죠 지금. 큰 길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요 조그마한 땅이 아까 그 절반은 이렇게 도로 들어가 버리고 절반은 이렇게 됐잖아요. 보상을 받았겠습니다만 큰 보상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쪽에 있는 땅 같은 경우 이게 맹지라고 한다면 이 땅이 값어치가 있을 텐데 옆에 보면 진입도로 같은 게 있잖아요. 조그만 도로가. 그러니까 이 땅은 제가 볼 때는 뭐 뒤에 있는 땅 면적으로 봤을 때 뒤에 있는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 뒤에 있는 땅 자체가 면적이 조금하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30평 정도니까요. 충분히 집 질 수 있는 땅이에요. 면적이. 그럼 굳이 앞에 있는 땅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뒤에 있는 땅이 조그만 땅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서로 사고팔고 해가지고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까 그 땅이, 그런 땅이.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이제 어디를 좀 보려고 하냐면, 작은 책의 84페이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도로가요, 그러니까 땅의 그 운명이랄까? 신분을 결정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용도지역요.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 정확한 표현은 용도지역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도로예요, 도로. 땅의 신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도로가 이 땅에 대해서 쓰임새가 있으려면 이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은 하늘과 땅 차이지. 땅이 아무리 넓어도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다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에요. 농사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과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이 신분이 그냥 하늘과 땅. 그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번 건축법상의 도로예요. 건축법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라고 해요. 그게 가로 1번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도로가 건축행위 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건축행위 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줄에 있는 것처럼 너비가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돼요. 4m 이상. 너비가 폭이에요, 폭. 도로 폭이 4m 이상. 그래서 아까 뭐 소로 뭐 이거 있었죠? 2차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2차선 도로. 근데 2차선 도로만 해도 큰 거예요. 2차선이 아니어도 폭이 4m 이상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폭이 만약에 예를 들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예외는 또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원칙을 먼저 아시는데 폭이 한 2m밖에 안 돼. 2m는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한 두 발걸음 이렇게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도로 갖고는 이 차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예요. 그 도로는. 바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는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폭이 4m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줄이에요. 그게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 중에 첫 번째. 그런데 폭이요, 뭐가 있냐면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폭 4m 이상 이거 따질 필요 없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쵸? 88 올림픽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로 높잖아요. 그럼 88 올림픽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땅은 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도로가 폭이 4m 이상이면 되는데 그보다 큰 도로인데 왜 건물을 못 지어요? 그 도로 갖고, 길 갖고는 못 짓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건 거기다 건물 지으려면 그 도로 막 차가 쌩쌩 가는데 그 옆에다 건물을 딱 지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거기서 이제 도로로 튀어나올 때 고속도로 막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도로 이렇게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 나잖아요, 사고. 그러니까 그건 고속도로 차가 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큰 도로 있죠.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데는 이 도로에 끼진 않아, 폭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도로는 제외시키는 거지.
건축법상 도로가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런 건. 예. 그래서 거기 써져 있어요. 기억번에 셋째 줄에 가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가 도로는 X라고 돼 있죠. 고가 도로도 그렇겠죠. 고가 도로 뭔지 아시잖아요. 그 고가 도로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붙어 있다고 그거 붙어 있다고 해요.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나올 때 어디로 나올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건은 85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조건이 도로하고 접한 길이가 최소한 2m 이상 돼야 돼요. 이 전면 길이라고 해요. 접한 길이가 2m 이상 돼야 되겠다. 접해 있는 길이가 도로하고 접한 길이가 2m 이상 돼야 된다. 근데 물론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원칙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밑에 그 그림 보시면 대지가 두 필지가 있죠. 도로에 접해 있죠. 그런데 폭이 4m 이상이고 4m부터 돼요.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들어간 그 땅이 그 도로하고 접한 길이가 2m 이상이면 되는데 왼쪽 대지는 뭐 2m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오른쪽 대지는 깁니다만은 2m 이상 접해 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돼? 이렇게 있고 여기 땅이 있고 또 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맹지잖아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맹지는 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이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요 맹지 갖고 있는 땅은 요 도로하고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연결도로. 그래서 연결도로 요것도 최소한 폭이 어떻게 돼야 돼요? 폭이 4m. 원칙은. 그 다음에 요거 했을 때 여기까지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여기 이제 요거 도로하고 접한 길이가 요 전면 길이가 2m 이상이면 되죠. 네? 2m 이상. 그러면 요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아까 그 평택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로일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폭이 4m, 전면 길이가 2m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런데 중간 확인. 네. 자, 지금 중간 확인, 출결 확인 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일괄. 그런데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 자, 뭐냐?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이게 4m에 접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폭이 근데 이게 4m가 아니고 6m, 8m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큰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전원주택 단지를 세우거나 그랬을 때는 그 도로 폭이 더 넓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4m지만 예외적으로 6m, 8m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폭이. 그러니까 원칙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접한 길이가 2m 돼야 되다고 그러네. 그러면 2m, 최소한 2m 이상이니까. 근데 1m만 돼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는 사실은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에요. 군청이나 시청에서 결론을 내줘요. 근데 그 공무원만이 100% 맞는 것도 아니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왜 이러시냐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따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결론 내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건 건축법상 도로 되기 때문에 건축어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무원이 결정 내는 게 거의 뭐 8, 90% 맞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게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상 이게 도로냐, 건물 지을 수 있냐, 이게 제일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어떤 땅을 갖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낙찰받기 전에 물어봐야 될 게 그 도로에 접해 있다면 그 도로 갖고 건물 지을 수 있냐를 물어봐야 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로 가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까지가 원칙이라고. 크게 봤을 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시골로 가면, 시골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시골 가서 건물 서 있는 거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보면, 도로 같지도 않는데, 거기 가보면 도로인 것 같긴 하는데, 좁은 도로 갖고 막 건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시골에서는 이거 관계없이 막 인정을 해줬고, 지금 법상으로도 시골에서 건물 지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럼 예외죠. 그러면 조그만 길 갖고도 건물 짓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맨날 여기 서울에 있는 그런 물건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경매 물건 중에 시골에 있는 물건도 만난다. 그러면 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생각해 보시고, 이 도로 갖고 건물 지을 수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시골을 갖다 비도시적이라고 그래요. 시골은 요 요건 안 갖춰도 건축허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옛날에는 많았고 지금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84, 85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가보시면 도로 폭이 지금 보니까 2m밖에 안 돼요. 밑에 그림을 바로 보세요. 그러면 양옆에 도로가 있는데 양옆에 땅이 있다고요? 붙어있는 땅이. 그러니까 이 도로 폭이 2m밖에 안 돼. 근데 여기 땅이 있고 여기 땅이 있어. 그럼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2m 폭인데? 2m 말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4m고요. 커서 6m, 8m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폭이 4m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있나요? 시골은 돼요, 또. 그죠? 근데 이게 도시야. 시골도 아니야. 그러면 2m 도로 가지고는 건물 못 짓죠. 이게 시골이 아니고 도시면. 이 저기 적용이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또. 도시에서도. 어떻게 해요? 땅을 물리면 돼. 4m 도로를 만들면 돼. 자기 개인 땅을. 응? 개인 땅인데 여기 4m 도로가 필요하니까 1m씩 물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기 나온 것처럼 이제 건축선을 후퇴시킨다고 그래요. 밑에 그림 보시면 2m씩 양보하면 자기 땅이지만 거기 우리 여기 안 짓고 여기 그냥 도로로 쓰시고 이 정도 폭이 됐으니까 우리 여기 뒤에 땅에다 건물 지을게요.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2m 도로에 접해 있는 요 땅하고 도시 전부 다 전제는 도시로 합니다. 이거 빼고 2m 요 폭이 2m인 도로에 접한 요 두 군데 땅하고 이 땅하고 여기 4m 폭에 해당되는 땅에 접해 있는 이 땅은 땅의 값어치가 틀릴 수 있죠. 왜 여기서 여기 있는데 건물 못 지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을기 위해서는 분명히 후퇴할 건데요. 그러면 1m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지. 건축에게 못 써먹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써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어떻게, 땅 값어치를 제대로 찾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예정도로라고 있어요, 여러분. 예정도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있죠? 토지이용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렇게 띄면 이렇게 발급하다 보면 거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빨간 줄로 막 돼 있는 게 있어요. 빨간 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빨간 줄이라 이거 도시계획도로인데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도로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 도로예요. 지금은 가면 이게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금만 그어놓은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정 도로. 그러면 이 예정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어때요? 예정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지금 컨닝한 거죠. 어? 컨닝도 실력이다. 근데 건축허가는 나올 수 있어요? 착공 못합니다. 그 예정도로가 만들어져야 착공이 가능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상식적으로 건축허가 바꿔서 착공을 2년인가 그 안 하면 건축허가 자체가 이게 취소될 수 있어요.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정도로 가지고 건축행위를 실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보면 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못 져요. 옛날에 이제 그 사기당한 케이스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요. 그때도 우리 그 수강생분인데 그분이 자기 아버님이 경주인가 어딘가 하여간 시골에 있는 땅을 갖다가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요렇게요. 요렇게 도로가 큰 도로에서 들어와서 도로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요런 땅은 이제 맹지가 아니죠. 근데 도로가 이렇게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딱 들어오고 끊겼어요. 이렇게. 끊겼으니까 여기 있는 도로나 여기 있는 땅이나 여기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맹지예요. 맹지. 요런 땅도 있고 이렇게. 요런 땅은 맹지가 아닌데 이게 도로니까. 도로는 여기서 끊긴 거예요. 도로 여기. 없어요. 여기가. 맹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약간 그 공원 계획이 잡힌 거예요. 무슨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만드는 조성하는 계획이 잡혀 있고 그 공원 때문에 요 앞쪽 길에 대해서 요렇게 예정도로가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정도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정도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도로 갖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실제는 다녀요. 다니긴 한데 요 땅과 요 땅은 도로에 접히지 않은 맹지라고 맹지. 그래서 건축 얘기를 못해서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어. 딱 접해. 저쪽도 아니야. 딱 접해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원 만드는 것도 계획이 돼 있고 이렇게. 그래서 중개사한테 그 아버님이 이 땅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싸게. 이게 싸게 사가지고 중개사가 하는 소리가 빨간 걸 보여줬죠. 이게 길라 이거. 이 사기의 원천입니다. 길라 이거. 길라니까 지금 쌀 때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한참 이게 제가 상담하고 그랬을 때 이게 공원 요것도 아직 이제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그 바람에 이제 요것도 진행되는 게 확정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진짜 될지 모르겠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때 그 상담을 했었던 사건인데 좀 이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냐면 이 공원 조성 계획이 취소가 됐대요. 그 바람에 이것도 자동으로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조성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맹지지. 그래서 하는 소리가 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냐고. 그게 상담의 주 내용이에요. 중개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 이거 없어질 이거 도로 안 생길 걸 알면서 이걸 소개시켰을까요? 분명히 돼 있잖아. 계획 빨간 예정도로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사기쳤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무산된 거지. 그래서 이건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투자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돈이 지금 20년 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건 좀 그렇고 쉽지 않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탈출하는 이 도라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요? 이 땅을 사든지. 예? 그래서 연결시켜야지 이게 해결되지. 그럼 이 땅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죠.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꼭 필요하니까. 자, 87페이지 내용은 이제 예정도로 얘기해요. 자, 그런데 88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가로 2번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요건 갖춘 거 있잖아요. 4m, 폭이 4m 이상, 전면 길이가 2m 이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원칙. 플러스. 건축법상 도로가 되면 그 요건만 갖춰서 될 게 아니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지정도로라는 표현이 제목에 나오죠? 지정도로 제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폭이 4m고요. 전면 길이가 2m가 뭐예요? 훨씬 길죠? 그러면 요게 도로인데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진짜 확정이 되려면 이런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전면 길이하고 이거 플러스 더 나가서 이 도로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지정. 그래야만 요걸 이용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지정도로라고 그래. 지정 요건 지정이라고 그래. 지정 가로 2번.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도로 지정 공고라고 돼 있죠. 오른쪽 페이지. 그쵸? 그 지정 공고 중에서 거기 요거 이제 시군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나와요. 떠요. 거기서 가져온 건데 거기 보면 그 박스 친 거 있죠. 용인시 처인구 공고 해서 공고번호 나오고 도로 지정 공고라고 나오죠. 박스 안에.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담당 부서가 건축허가 1과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요건 됐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을 넣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플러스 이 도로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로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고를 해요. 동시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이건 건축법상 도로야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공고를 한다는 그 형식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지 뭐 새로운 뭘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췄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로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그 박스 친 것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지정 공고문을 보면 지정 공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인시 처인구 공고해서 22호인데 건축주 남 땡땡으로부터 제출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허가 처리하고 허가 내줬다는 얘기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목 및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이걸 도로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쭉 보면 1번에 건축 신고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다 이렇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건축은요. 건축행위 할 때 허가 받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허가도 받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규모가 크면 허가 쪽으로 가고요. 규모가 좀 적으면 신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신고 현황 이렇게 돼 있고 주소 나와 있고요. 자연 녹지인데 자연 취락지구라고 써져 있죠.
알아두세요. 아까 개발진흥지구 있었죠? 그럼 보통 계획관리 지역에 많아요, 그건. 근데 자연 녹지 있죠, 자연 녹지. 여기서, 이렇게 집이 몰려있도록 하는 그래서 조금은 좀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지정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락지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락지구라는 말이 오면 거기는 좀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연 취락지구라고.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좋은 거예요. 도심에 비해서는 안 좋은 거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가 남씨고 건축허가 신청 현황 쭉 보니까 대지 면적 나오고 그 중에 건축 면적이 760.38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건폐율이 얼마게요? 밑에 나오잖아요. 대충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52.12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건폐율 자체가 거기서 자연 취락지구니까 조금 더 또 혜택을 또 줘요. 원래 자연 녹지적은 건폐율이 한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 좀 더 준다고요. 그래서 50.12도 허용되는 건폐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760제곱미터니까 용적률은 몇 프로? 그것도 50%네. 그죠?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건물 동수는 2개 동, 지상 1층, 일반 철골조, 그 다음에 용도는, 이게 이제 그거네.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이런 가게네, 가게, 점포. 근데 밑에 2번 보면 도로 지정 내역이라고 돼 있죠. 도로 길이는 57m 정도, 너비는 4m, 도로 지정 면적은 40.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도로가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4m가 뭐예요? 이런 도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군도라든지 군도 뭔지 아시죠? 군 소유의 도로.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도로는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4m 도로에 접하고 전면 길이가 2m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가 나오고 별도로 도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요 뒤에 들어간 도로 있잖아요, 여기. 네. 뒤에 들어간 땅 맹지잖아요. 그럼 얘네 여기다 건축행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이 건축행위를 못 하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도로하고 연결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진입도로잖아요. 이건 어떤 공도가 아니잖아요. 뭐 시도나 군도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동자가 안 움직일 뿐만 아니라 잘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도로가 이제 진입도로 만들 때 이게 A 땅이고 이게 A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샀으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거 도로로 쓸게요 해야 된다고. 그걸?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도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게 도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개인 땅이었지. 그래서 도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건 이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더 나가서 도로 지정이 있어야만 요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이런 도로는 어때요? 요건 갖췄죠, 지금. 4m, 2m. 건물 바로 올릴 수 있죠.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이건 시도, 군도란 말이야. 어? 시도, 시소유 도로, 군도 이렇게 도로로 진짜 돼 있잖아요, 원래. 이건 도로 지정이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건요, 도로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88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도로 지정 공고 이렇게 돼 있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땅일 때는 어때요? 자기 땅일 때는 자기가 땅을 추가로 매입했어요. 그럼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동의하겠죠. 그럼 도로 지정이 수월하게 되겠죠. 근데 이 땅 주인이 예를 들어서 C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도로로만 되면 이거 건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럼 C가 뭐예요? 야, 도로로 써라. 동의해주면 도로 지정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어서 건물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C가 도로로 써라 그럴까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응?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도로 지정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응? 그렇지만 이제 여기도 또 예외가 있죠. 머리 아파 죽겠죠 지금. 이게 땅이 있는데 C 땅인데 도로 지정 공고를 안 해도 건축법상 도로로 쓸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지. 이걸 남의 땅인데도 어떤 경우냐 밑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에 예외라고 돼 있죠. 그 중에 그러니까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어 저 땅 주인이. 그래서 허가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조문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의 땅일 때, 자기 땅일 때는 문제 없어요. 남의 땅일 때는 허가 받아오세요. 무조건 100% 그래요. 동의 받아오세요. 동의서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지. 100% 그래 100%. 법조문에 예외적인 거 있잖아. 해외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곤란해요. 이렇게. 그런 거 안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의했을 때 맨날 충돌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분명히 요거 이제 요 땅 요거 동의만 해주면 내가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이거 지정할 수 있냐? 건축법상 도로 지정받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거예요. 그럼 동의 받아오라고 그러죠.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아요? 동의 안 해준다는데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동의 안 해줘도 괜찮은 게 어떤 경우냐면 밑에 두 번째 보면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사실상 통로로 지자체 조례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남의 땅인데 옛날부터 통로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해관계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건데 공무원이 그렇게 통행로로 그렇게 썼군요. 옛날부터 썼죠. 그러면 지정 해드릴게요. 동의서는 필요 없어요. 그럼 공무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건. 그러니까 남의 땅일 때는 현실적으로 동의받아서 도로 지정 공고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힘들어.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여기 건물 지을 때 이 사람이 도로를 요 땅을 사가지고 이거 오십니다 이제 땅을 사가지고요. 자기 땅이니까 도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건축법상 도로로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 요 땅 주인은 건물이 없었어 이게. 건물이 없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땅을 바꿨어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땅 주인은 이건 남의 땅이야 또 이렇게. 이 땅 주인은 어떻게? 원래 맹지잖아요 이게. 이 땅 주인은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이게 도로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도로로 쓸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건축행위하고 건물 지을 수 있고 요건만 갖추면 되고 4m, 2m 요건만 갖추면 되고 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가 없다. 지정 절차가 필요 없죠.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졸려 죽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건축 이제 결론 내고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일단 4m, 2m 요건을 갖춰야 돼요. 포. 그 다음에 요 전면 길이가 2m 요거예요.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플러스 두 번째는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 지정.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이거 도로 지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거지. 아까 시도나 군도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건축법상 도로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이미 돼 있는 것은 또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도로로 지정된 바가 없는데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건축인을 하려면 추가로 뭘 해야 돼요? 도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 가만히 보면 요건 필수예요. 필수.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요거 도로 지정을 받을 때 원칙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은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건 참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렵다.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지. 건축법상 도로 다시 여기서 끝나는 수도 있다. 어떤 경우요? 이미 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로로 정식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아직은 그게 도로 아닌 경우이죠. 이제 새로 도로로 만드는 경우에 그때는 도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끝나는 경우에 있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2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되지.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도로를 또 계속 하도록 합니다. 91페이지부터.